미장 타설 기공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나 주택 그런 네. 데를 우리 시멘트로 부어가지고 골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야, 예, 예. 네, 그게 이제 미장, 아니 그 타설이고요. 예. 미장은 우리 이제 바닥 시멘트 아, 예, 예. 그걸 이제 돋아주고 또 휘인시아로 돌려가지고 이제 먼지도 안 나게 하고 더 아. 강도를 세게 하는 게 아, 그게 미장. 예. 아. 그럼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미장? 7년 정도 오래 하셨네요? 예. 땅이 이거는 여기 보니까 꽤 세시던데. 예. 근데 이제 어떤 팀을 이루어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예. 보통 그걸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팀을 꾸리는 게 아니고 팀 속에 들어가 있는 팀원이라 예. 일이 있을 때는 있고 또 없을 때는 없고. 그럼 그 팀원들도 다 같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여러 분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팀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삼성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이쪽에 있는 그 업체들만 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 이 일을 들어간다고 한 게 계속 못 들어갔어요. 아.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저 일이? 공사가 아니, 꾸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사를 큰 걸 따면 그러는데요. 예. 공사가 이제 조그맣고 하면 예. 그러니까 다른 작업에 비해서 타설이나 미장은 네.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려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펌프카로 돼가지고 네. 한꺼번에 이제 뭐 바닥을 친다. 그럼 그날 600, 그러니까 많은 양을 네. 한 500평? 한 400평 그걸 한꺼번에 치고 그날 저녁에 미장까지 싹 해버려요. 공구리 친 날 무조건 미장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일이 그럼 빨리 끝나네요? 그 공사 기간이 짧네요? 네, 그렇죠. 공사 기간이 아. 짧죠. 공사 기간이 짧아요. 계속 이게 이어지려면 계속 현장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런 게 약간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휘인시아까지 돌리면 하루 일당이 50이에요. 아. 하루 일당이. 근데 아.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힘들구나. 네. 우리가 이제 이것도 힘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하려면. 육체적인 이제 타설 같은 경우 타설이 더 힘듭니다. 육체적인 거. 아, 그래요? 네, 미장은 그대로만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하면 하는데 강도로 보면 타설은 예. 엄청나게 힘들어요. 진짜. 아. 다른 직업보다 그 파이프 배관에 이렇게 쏟아지는 예, 거, 쏟아지죠. 예. 그걸 다 밀고 양을 맞추고 또 아. 그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그럼요. 양을 이렇게 밀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 그걸 이제 이게 손으로 어깨로 계속 밀어야 되니까 밀어가지고 양을 맞추는 거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 그렇구나. 하루에 막 50대, 60대를 안 쉬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미콘차 그렇게 들어오면 그 미치겠네요. 맞아요. 레미콘 차들은 빨리빨리 부어줘야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빨리 탕 뛰고 그 사람들은 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셨다고요? 태권도? 네,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좀 다수로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마라톤 선수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마라톤을 했었고, 그다음에 태권도로 전향했다가 뭐 킥복싱, 복싱, 유도, 합기도.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체대를 나왔었고, 아,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삼성 이건희죠. 예. S1 예. 거기 경호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이 한 12kg 정도 빠진 상태고, 아, 옛날보다요?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체육관을 쭉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또 많은 관원생들을 했었는데, 네.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등기권리증을 해줬는데, 예.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네. 가지고 이제 저는 믿고 제자니까 네. 믿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리고 그냥 을이나 신이 하나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걔들은 이제 돈이 바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아픔이 컸습니다. 2010년도에. 체육관을 한 건 2010년도에 하신 거예요? 99년도부터. 아, 그러면 거의 30대 후반 예. 이때 예. 하셨네요. 예. 그래도 이 정도 막 관원이 400명 되는 체육관이어서 엄청 큰 체육관인데. 그때는 거의 기업 수준이었습니다. 그쵸. 예.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이 정도면. 고향이 이쪽이신가 봐요. 전남 광주 쪽에서 체육관을 하셨다고. 네. 아니,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게 인천이고요. 네, 예. 전에 이제 그쪽에서 했습니다. 고향도 그럼 이쪽, 광주. 광주 쪽이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동네에서 하신 거구나. 예. 고향에서. 예. 잘못해서 도박에 손을 대셨다고. 바카라에 손 대셨나? 예, 제가 이제 그런 걸 솔직하게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쵸. 실은 그 운동한 사람이 어떤 승부욕이나 그 다음에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처음에는 그 돈에 잃은 거에 대해서 예.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실은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배신감이 너무 커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도박으로, 한마디로 이거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인 아닌 올인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패와 좌절을 하면서. 이게 바카라가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98%는 투고요. 이게 그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바카라는 절대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빠져드는 게 바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 바카라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룰이 있다고. 예, 일반적으로 뭐 수학 천재들이 만든 거라고 예. 하는데,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테크로 하는 방법 빼놓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PC로 바카라를 하셨을 때도 딜러비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딜러비 몇 프로 이렇게 떼가지 않아요? 네, 5% 떼고 5% 떼가잖아요. 네, 판판이. 네, 판판이 떼가잖아요. 그래서 딸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 5%가 한 판이면 5%인데 그 10판이면 50%고 20판이면 이자로 따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20판이면 100% 회수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카라에서 가장 수학 천재들이 했던 게 이 딜러비 5%를 정선도 그렇게 한대요. 네, 바카라는 똑같이 5%래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제일 간단하잖아요, 룰이. 홀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쉽게 빠지면서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게 바카라라고 그러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홀짝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예, 맞습니다. 요 딜러비가 무서운 거, 이게 절대 딸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돈 벌면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바카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내가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내가 이걸 좀 연구를 하자. 6개월 동안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얻은 결과 조금은 괜찮은데, 또 이게 그 사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두 발 두 손 다 들고, 나하고는 안 맞구나. 나는 이제 포기할란다. 더 이상은. 지금도는 안 하죠, 지금은.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 한 지. 만약에 여기에 오신다고 해도 여기는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박은 하시면 바로 퇴소입니다. 여기서. 네.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도박, 경마, 경륜
뭐 훌라, 뭐 모든 거 다. 이건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제가 거기에 왜 사실대로 했냐면 네. 그냥 이걸 오픈을 해야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미장일은 다시 한다는 게 좀 힘든가요, 이게? 이 일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저는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표님 동영상을 보고 네. 이제 했던 게 꾸준한 수익. 첫째는 꾸준함, 그리고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꾸준함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들쭉날쭉 어쩔 때는 돈 뭐 500만 원, 600만 원 벌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하나도 없이 그냥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소라든가 네. 어디 다른 데 가면 하루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루 하고 또 그 다음날은 일이 없어요. 그럼 또 며칠 있다가 또 하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템포가 흐트러지고. 그럼 대부분 이게 미장하시는, 이거 타설이나 미장하시는 분은 여러 팀을 막 여러 팀에 자기가 소속돼 있어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뭐지, 이 건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반도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지금 그 전에 있던 사장이 좀 한편으로 보면 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타설이나 미장을 하신 분들은 네. 그 팀이 오야지들이라고 하죠. 네. 건설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데리고 있다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 며칠 날 일해주라. 그럼 또 거기 가서 하고 거기 끝나면 며칠 날 어디 해가지고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 팀이 가는 풀로 돌 수 있게 해주는구나. 예.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공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재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실패하시고 다시? 예. 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체육관 무너졌을 때 그때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모든 거 싹 잃고. 그럼 자녀분은 아직 없으신 거고? 이제 그 재혼할 상대의 이제 애들이 두 명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그 전에 학부형들을 상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저는 아무나 1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운동할 때,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없었는데, 2010년도에는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12시에 자고, 그걸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했었고 한 30여 가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너무 집안이 좀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체육관을 할 때도 한 가지를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0가지 정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계속 생각하고 왜라는 물음표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 이런 게 그냥 우리 흔히 저희 그 지금 만나는 사람도 그 어디 식당이나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를 보면 제가 너무 가깝게 한다고 뭐라고 해요. 저는 그냥 친엄마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막 살갑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체육관이 이렇게 400명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그러죠.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첫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다음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쟁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해요. 그렇죠. 편식. 그래서 편식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한 끝에
고추, 양파, 오이, 방울토마토, 바나나 이 5가지를 준비를 해요. 네. 2주에 한 번씩 네. 체육관에서.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딱 이렇게 착색에다 놓고 네. 그다음에 뒤에다는 이제 그 사범들이 잡아주고 등 넘기 2번 하고 뭐 훌라후프 넘고 그다음에 미트 4번 차고 예. 양파를 먹고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양쪽에 편을 이렇게 두고 자 A팀 이겨라 B팀 이겨라 응원을 하는 상황에서 네.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먹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막 그 맵고 또 어쩔 때는 이제 막 뭐라 해야지 이제 먹기 싫은 걸 자기도 모르게 그쵸. 먹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겨야 되니까. 예, 이기면 우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긴 팀만 방울토마토를 하나씩 줘요. 아. 이제 매우니까. 예. 근데 이제 못 이긴 팀들은 이제 그 못 뭐야 그 뭐지 약간 토하는 애들도 있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에서 엄마들이 맨날 이 고추 빼놓고 먹었었는데 애들이 잘 먹는다 이거예요. 아.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1년 되기 전에 오늘 왜 편식 고치기 안 해요? 이번 주에 하셔야죠, 관장님. 편식 고치기 빨리 하세요. 아. 이제 그 정도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효나 또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에게 뭔가 이렇게 체육관을 보내면서 변화될 수 있고 나중에도 이 체육관에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애들을 딱 데리고 오면 결혼기념일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결혼기념일? 예, 예. 그러면 왜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 애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체육관을 한 2, 3년 정도 다니면 보통 어머니 생일, 그다음 뭐 명절 때 네. 그거 빼놓고는 나중에 애들이 성장해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제대로 못 합니다. 바빠서. 근데 그 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 날 제가 파리바게트하고 연계를 해서 케이크를 보내줘요. 아이 편에.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현상이 많이 나오냐면 일단은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은 다 잊어먹어요. 근데 저는 달력에다 다 기재를 했어요. 그럼 어쩐 날은 이제 뭐 이렇게 날짜가 좋아서 그런가 모르는데 어떤 날은 10개가 똑같이 한 날짜인 사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일요일이니까 가지고 그걸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딱 관장실에 놔두잖아요. 예. 그러면 부모님 아니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결혼기념일인가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 호명을 하면 네. 그걸 가지고 집에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의 편식고치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다 전화가 와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감동을 주는 거죠. 네. 한마디로 고객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는데 보통 아빠들이 네. 결혼기념일 날 그 케이크를 보고 야 오늘 뭔 날이냐?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뭐 꽃을 사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예. 가지고 저한테 전화했고 나 관장님 때문에 1년 편하게 살게 됐다고. 아, 그러네요. 네. 진짜. 아. 그래서 이제 그 케이크를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다 보면 예.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희 엄마 오늘 결혼기념일이냐? 아.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에 제가 그 지역 일대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아도를 쳤다고 해야 되나? 근데 부모님들이 다 뭐 소녀 가장들 무료로 태권도 하고 어머니 태권도 교실, 그다음에 구청 또 이렇게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이제 그런 어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런 게 한 100가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막 뭔가를 했네. 목표가 1개월에 1,000만 원. 네.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쉽지도 않은 거다,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런 뭐 힘든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달에 1,000 번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만한 자기가 값어치가 안 되면 그 돈도 안 따라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장사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버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그 값어치가 안 되면 장사는 되게 냉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값어치가 안 되면 냉정하게 그 값어치를 바로바로 그 수익하고 연결시켜 주는 게 장사거든요. 네. 뭐 그렇게 쉬운 그것도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좀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눈다면 중위권 분들이 이 정도 수익은 내고 계시거든요. 중위권에 계신 분들이. 근데 결국 뭐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희도 그렇죠. 저도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데 올 때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올 때는 절실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도 막 저 혼자서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장사를 하고 나오면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래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야죠. 내 목표에 그럼요.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 제일 그 상중하에서 상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 팀의 상위 클래스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클래스들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 봤을 때 한 3, 4년 전에 대표님이 딱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상위권 클래스들이 보통 요즘 같은 때 수익률로 하면 1,500에서 한 2,500 정도 한 달에 수익이 나야 상위권에 들어가고요. 중위권들이 보통 800에서 1,000 정도. 그다음에 하위권이 뭐 400에서 600 정도 순수익 이 정도가 하위권. 400에서 600을 벌어도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죠. 나이 연세들이 이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많이 바뀌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알다시피 경험해 보셔 알겠지만 뭐 삼성도 그렇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뭐 일용직으로 60. 쓰는 사람 60 넘어가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일 쓰지 맞습니다. 말라고 그런다. 맞습니다. 브레이크 딱 겁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60 넘어가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고 날까 봐서 다치고 그러면 또 안 좋아지고 하니까 산재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40이 넘어가면 취업이 거의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50은 아예 뭐 쳐다도 안 보고요. 60은 뭐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취업. 그래서 대부분 뭐 노후 준비 안 되면 60부터 80까지 골골대다가 그냥 동네 파고다 공원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인터넷에 어렵게 글을 올렸는데 80세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 하루 종일 고문을 주셨습니다. 5,000원을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사 먹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진짜. 그래서 자기가 무료급식소 간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5,000원 가지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아까 하루 종일 줘서 라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라면도 집에서 끓여 먹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각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50대 이후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 쪽에. 아무래도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오세요. 저희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출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겠죠. 저희 60대 후반인 분도 지금도 저한테 싫은 소리 듣고 다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죠. 그 사람의 장사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건만 공급받을 거면 도매시장을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분이 장사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게 듣기 싫다 그러면 그냥 저는 내비둬요, 그냥. 가야죠, 그러면. 듣기 싫으면 내비둬요, 그냥. 왜 몇 번 하다가 이분이 막 욱해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저게 저 사람의 그릇인가 보다. 그냥 값어치는 저기까지다.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돼요. 잔소리와 조언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조언은 더 듣기 싫어요.
조언은. 근데 그걸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되니까. 네. 쓴 말이 약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관리도 된다. 네. 그리고 사실적으로 트럭 장사를 교육해 주는 곳이 전무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뭐 시스템 자체가 없죠. 그렇죠. 또 예, 그걸 만든다는 게 왜 시스템이 없냐 하면요.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장님도 저를 찾아왔을 때는 유튜브를 거의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뉴스에 나온 기사도 보고 뭐 신문 기사, 뉴스, 책, 뭐 각종 방송, 뭐 드라마, 재연 드라마 막 여러 가지를 보고 오셨잖아요. 네. 그건 뭐야? 정보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트럭 장사로 내가 이만큼까지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온 게 결과가 있잖아요. 과정은 안 중요해요, 사실. 만약에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길거리 트럭 장사 하시는 분한테 배워도 되는 거겠죠. 트럭 장사 해가지고 한 달에 그냥 겨우겨우 400 버는 사람한테 장사 배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절 보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가려면. 네, 당연하죠. 규칙을 위반하면 저희는 퇴소 조치라는 게 있어요. 좀 다른 데랑 없는 그런 건데 퇴소 조치가 뭐냐? 무단결근을 3회 하잖아요. 예. 무단결근은 한마디로 제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내가 뭐 일어났는데 나가기가 싫어. 에이 제껴 오늘.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안 가지지만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편해지고 싶어요. 솔직히. 힘든 거 하기 싫거든요. 초심을 잃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제끼기 시작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게 또 개개인이 이런 게 좋은 모습으로 안 비쳐요. 주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결근을 3회 하면 경고 조치가 주어져요. 경고 1회가 가요. 근데 뭐 내가 감독님 저 화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인 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미리 막 얘기하고 쉬는 거는. 근데 무단결근 회사랑 똑같아요. 그렇죠. 예. 무단결근 3회 하면 1회 경고고 이게 2번 누적되면 그냥 무조건 퇴소예요. 강제 퇴소예요. 네. 근데 퇴소가 된 후에는 다시 못 들어와요. 면접 할아버지를 봐도 안 돼요. 이거 면담을 해도. 무단결근에 대해서 경고 2번 주어주면 무조건 퇴소고 슬리퍼 착용하고 장사하면 경고 1회. 경고. 의자에 앉아서 장사하면 경고. 복장 불량, 두발 불량 경고. 뭐 머리를 샛노랗게 하고 뭐 옷을 새빨갛게 하고 온다든지 경고. 그리고 뭐 옷도 막 다 떨어진 옷을 입는다든지 막 뭐 좋은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깔끔하게 입으라고 그래요. 뭐 트럭 옆에 담배 피는 행위를 했다. 안 보이는 데서 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게 안에 담배 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경고. 안 보이는 데서 패야지. 예. 그리고 회사 내 동료들과 싸우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게 이제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 야 거기 내 자리인데 네가 가서 장사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이런 텃세를 부리면 경고. 텃세 절대 못 부려요. 자율 경쟁하는 거예요. 그 자리 능력 안 되면 뺏기는 거죠. 네. 아니 나라 땅 공도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가서 해가지고 자기가 능력 되면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잡으면 아침에 먼저 가서 차를 대는 사람이 선점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 경고. 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즉시 퇴소예요. 동료들 내 능력만큼 해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 내 실력이 느는 겁니다. PT도 그렇잖아요. 헬스 PT를 받으면요. 나는 10개밖에 못하는데 트레이너는 꼭 2개나 3개를 더 시켜요. 그렇죠. 본인의 한계에서 넘어서야 예.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까지 PT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6개월 동안 PT를 했는데 단 몸무게가 1kg도 줄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너한테 아니 PT를 1대1로 봤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1kg도 안 줄었냐 그랬더니 회원님 그러면 조금 이번 달에는 몸무게를 빼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이해했더니 보통 뭐 덤벨을 만약에 10개를 든다면 15개로 늘리는 거예요. 숫자를. 네. 그랬더니 3주 만에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했더니 빠지죠? 그때 회원님은 뭐가 문제였냐면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정도까지. 딱 그 정도까지만 이거 지방이 탄력으로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시동을 딱 꺼버린다는 거야. 지방이 태워야 되는데 지방 태울 시간에 이제 워밍업을 한 거고 예. 그 3개, 5개를 해야 지방이 타는데 연소가 되는데 그걸 못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몸무게가 늘지도 않지만 줄지도 않는다는 거야. 장사가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취하면 그만큼밖에 안 갑니다. 그거 조금 더 해야 자기가 계속 장사가 발전. 뭐 덤벨 3개 더 드는 게 뭐 대단합니까? 네. 아니, 그거 가지고 뭐 큰 변화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근육이 되는 거예요. 뭐 피곤해서 뭐 제가 체력이 좋아지면 그거는 다 이유고요. 못하는 이유고. 아니 뭐 9시 제가 공무원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죠. 무슨 12급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공무원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밤 6시 되면 들어가고 해 떨어지면 들어가지고 무슨 이게 공무원이지 이게 그냥 무슨 많이 벌길 바라면 그럼 도둑이죠 도둑. 자기는 값어치가 되지도 않는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 값어치가 돼야죠. 끌어들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고 예. 그 대표님 거 그거 그 뭐지 골라가라고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구나 저런 네.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유튜브만 잘 봐서 그것만 100% 현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육을 받는 거죠. 네. 여기서 관리를 받고.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그렇죠. 이론상은 퍼펙트합니다. 근데 그거를 적용시키려면 그 적용이 가능한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내 거로 만든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예. 아니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급이던데 신급 대표님은. 그 신급이라기보다 그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도 많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그런 목표의식이 확실한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이건 그 사적인 건데 예. 야 그때 그 제가 왜 그걸 아냐면 느끼냐면 저도 사채를 써봤기 때문에 그 예. 돈에 대한 압박 그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이해만 할 뿐이야. 예. 근데 야 그 사람들한테 쫓기면서 전화 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방문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그 시기에 네. 야 저걸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과연 내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야 진짜 대단하구나. 저 빚 다 갚았을 때 그 사채업자 사무실 찾아갔거든요. 네. 마지막 빚을 갚을 때 예, 거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커피를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채 쓰지 마세요. 이거 사장님처럼 이렇게 갚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죠. 다 맞아요. 우리도 이자만 빨아먹고 살려고 딱 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갚으셨잖아요. 근데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참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준 데가 사채라고. 내가 하루라도 진짜 아파가지고 죽도록 아픈 날이 있어도 그 당신들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내고 집에 찾아오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했다고. 내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채꾼한테 그 쫓기면요. 그 간절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물론 스트레스 엄청 심하죠. 하루에 문자 100개도 넘게 오는데요. 걔네 미친 척하고 전화. 다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네, 그거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 어마어마해요. 일을 해도 아예 그냥 재미도 없고 그거의 압박 뭐, 때문에 예, 거기다가 뭐 내가 전화 안 받으면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전화하고 막 뭐 원래 5만 대 다 전화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걸 전화번호 따가지고 싹 10개 정도 다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인들 전화번호 예. 엄청 전화해요 지인들한테.